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 포럼 이정희입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여성 스타트업들의 사례 공유와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을 하는 미션을 안고 2019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중기부 산하의 단체가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2020년도부터 실패박람회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 사업과 함께 여성 스타트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가 그 여성 스타트업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목소리에 간극을 한번 이렇게 파헤쳐보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저희 첫 번째 정책 포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또 로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고요.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해주신 군산시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군산시 청년들에게도 감사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도 깊은 오늘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외빈들이 계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군산시에서 저희 행사 굉장히 축하 많이 해주신다고 군산시의 신현승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부시장 신현승입니다. 2021년도 여성 스타트업 정책 포럼을 우리 군산에서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산업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성인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창업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포럼을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시행돼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 포럼 이정희 대표님, 벤처기업협회 한인배 본부장님, 황명시 청년창업센터 심정아 센터장님,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이훈석 센터장님, 언더독스 주식회사 조상래 대표님, 그리고 우리 행정적으로나 또 정책적으로나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행정감안전부의 주민협력과장님 김박진석 과장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총괄과 이장훈 서기관님, 그리고 오늘 모든 행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아낌없는 정신을 쏟아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최현성 교수님, 안태욱 청년틀 센터장님 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즘 여성분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하시는데 창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공, 실패, 또 어려움 극복 사항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또 창업가들의 성장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을 발굴을 위해서 2021년도 여성 스타트업을 우리 군산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새로운 또 발전 방향이 도색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기업들이 또 돌출하고 새로운 창업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기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또 새로운 발전 방안이나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 창업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성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이제 기업주가 되실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여기서 스타트업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창업가로서
큰 기업을 운영하실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전부 다 대한민국 여성계의 그 기업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포럼에서 그와 같은 경험들을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들을 서로 나누시고 우리 군산의 여성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군산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요 앞에 산이 월명산입니다. 월명산인데 월명산에 월명산에 월명산이 용이거든요. 용 눈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용 눈이 뜨게 되냐면 요 뒤에 있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된 지가 한 2, 3년 됐는데 다리 건설 이후에 에너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해만금 쪽으로 군산 해만금 쪽으로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월명산이 잠자고 있던 월명산이 50억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월명산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군산 새만금 김제 구안 군산에 있는 새만금 지역에 이제 기업체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업체들이 군산 용기운을 받아서 헐을 날르는 그런 기업체들이 탄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서 군산 용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창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포럼이 되시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정책 내용들이 군산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재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실패박람회 사업 주관하시는 주민참여협력과 과장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력과장 박진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고맙고요. 제가 이렇게 인사말 할 수 있는 위치에 된 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사말 할 때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너그레이 좀 용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실패박람회를 2018년부터 했었는데요. 그때는 한 번 행사로 좀 했었습니다. 한 번 행사로 하면서 큰 행사를 하면서 이제 실패박람회를 어떻게 확산시킬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연중 행사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의 행사를 끝이면 이게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7개 기간, 올해는 17기간이죠.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 지자체 실패박람회도 하고 또 14개 기관에서 이렇게 연중으로 이렇게 행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 한 군데가 지금 오늘 이제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이거든요. 그만큼 전국에서 14개 기관만 한다는데 좀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실패박람회 창업 프로그램을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참여 기간을 활동할 만큼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200명 넘는 여성 창업자들하고 여성 기업가한테 창업 사례와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 창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고요. 무엇보다 여성 창업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큰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창업 프로그램 선정 시 여성 심사위원을 할당해달라 정부 핵심까지 제안을 주셔가지고 여성 심사위원 할당제 도입하는데 그 부분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지금 수용을 해주셔가지고 여성 전문가 참여율을 단계적으로 많이 높여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체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이런 정책 지원이 바로 우리 정부 부처의 정책으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고 성공하는데 상당히 좀 큰 역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정말 좋은 제안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토론 오늘 또 토론은 진행되는데 그런 토론이 또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도전하는데 그리고 특히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및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토론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여러분들이 토론 내용을 절대 그냥 듣고 가고 이게 그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책 내용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서 또 숙고를 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 또 논의하고 하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말씀이 단순히 여기서만 끝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전달되고 그 부분이 숙고되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 여성 스타트업 포럼 관계자분들하고 군산시 관계자분 또 오늘 오픈에 참여하신 여러 여성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진짜 깊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나라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정말 성공적인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그 실패 박람회 사업은 저희 여성 스타트업 포럼을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돼주신 사업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고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군산시에 저희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저희도 왔고요.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이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강점들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로컬 군산의 가장 큰 창업 정책이나 창업 지원의 중심에 군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최현성 단장님, 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군산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군산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 다녀가셨는데 창업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벌써 이제 한 3년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성 스타트 포럼 우리 이정희 의장님께서 또 특별히 군산을 찾아주셔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창업 중에서도 또 특히 여성 창업가들에게 아주 친화적인 도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성 창업가들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끝까지 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군산시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지원 센터입니다. 이제 네이밍은 청년뜰이고요. 이 자리는 바로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금강과 서해 바다가 만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셨던 소정방이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도 바로 이 앞으로 지나갔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최무선 장군이 왜구와 전투를 벌인 것이 바로 이 앞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현장에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오늘 의미심장한 좋은 일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군산을 저도 굉장히 저희 친척분들이 사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봤고요. 저 지난번에 이 행사 준비하면서 와서 이제 안태욱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저희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네,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고즈넉한 것 같으면서도 화려한 것 같고 단아한 것 같고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서 1부에서 여성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군산시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장훈 서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마스크 보면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봄 제2벤처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청 시절에 15년 전쯤에 창업 업무를 했었는데요. 한 10년쯤 지나서 지난 2월달에 다시 창업 정책을 하는 부서로 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창업을 떠나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재벤처 붐이 도래했고 그 창업 생태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와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그 혁신 주체들이 활발히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창업 생태계 현황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창업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법에 따르면은 창업기업을 창업 후 7년까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인의 사업을 승계했거나 뭐 법인을 다시 자회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빼고는 저희들이 7년 이내 기업들을 다 창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산업 분야나 기술 창업 분야는 저희가 10년까지 늘리는 것도 지금 국회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대상은 일단 창업 7년 미만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창업 기업들을 주로 보면은 주로 우리 경제 혁신,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이자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저희가 디지털 경제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 저희들이 정책 대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대기업들에 종속된 그런 경제 주체가 아니고 대기업들과 협업해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주도하는 그런 우리 경제의 아주 중요한 주체로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업기업 아시다시피 결국 창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창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려운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는 뭐 창업 개념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우리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 뭐 지상 보도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창업 열기가 가장 뜨거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비대면 분야냐 지식 서비스 분야 위주로 이제 창업이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서 이제 창업에서 부동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법인 창업만 보더라도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창업도 지금 한 12만 개 정도 이상 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창업이 너무 최고적으로 달했기 때문에 이 기조를 끝까지 계속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1, 4분기 통계를 보더라도 창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식 서비스 위주로 창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소상공인 창업보다는 사실 이제 기술 기반 창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 기반 창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비중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기반 창업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 창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창업 안에서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8.9만 개 정도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20대 청년 창업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간담회나 이런 데 가서 만나 보면은 이제 친구가 창업을 했는데 성공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선배 스타트업들이 성공해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는 모습을 보고 최근에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 창업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비중을 보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남성 창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 비중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성 스타트업 포럼과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 창업에 대해서 잠깐씩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정부 전체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건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열기는 최고조에 달았고요. 저희가 제2벤처붐 도래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최근 상황은 이제 제2벤처붐이 확실히 정착이 돼서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인 창업뿐만 아니고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나 신규 투자 금액들 물론 이제 계속 뉴스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주가 지수들을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그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제 뭐 1차 벤처붐 정도 할 수 있는 2000년대를 넘어서는 최근에
제2벤처붐이 확실히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콘 기업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니콘 기업도 지금은 약간 숫자가 다시 변동이 있긴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는 13개 정도 이제 등록이 돼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투자 금액이나 언론에 대한 관심 기사 순으로 봤을 때도 제2벤처 부분 확실히 도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겠지만 스타트업 내부적으로도 계속 혁신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평균 매출이나 고용 금액도 물론 이제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늘어났고요.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브스 예를 들어 포브스지에서 선정하는 30세 미만 이제 아시아 글로벌 리더 기업들에 보면은 금년에 한 15명 정도 선정이 됐는데 모두 이제 중기부 창업 사업을 지원받은 그런 기업들이고요. 뭐 해외 평가나 아니면 생태계 분위기도 계속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뿐만 아니고 뭐 법인 설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선진국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창업 인프라도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을 통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카운트를 했을 때 한 560개 정도 창업 공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안에 창업 기업들이 실제 들어가서 뭐 활동하는 보육실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많아지겠죠. 일단 센터 기준으로는 560개 정도가 있고 뭐 팁스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캠퍼스 혁신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방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제 왼쪽에 대전 팁스타운 또 이제 저번 달에 새로 개소를 했고요.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문 랩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역의 창업 거점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정책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창업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 뭐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 화두고요. 이거는 스타트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분야 중심으로 각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9,200억 정도 예산을 중기부에서 투입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1.5조 원인데 그 중에 한 중기부에서 담당하는 거는 9,200억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 달 28일 날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겠지만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대학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뭐 속칭 말해서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이나 그 인프라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을 할 거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창업 중심 대학을 전국에 5개 정도 지정해서 그 대학 쪽에는 이제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창업 사업화들을 패키지로 넣어가지고 그 지역의 청년 창업들을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부여한 만큼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역의 거점들을 강화를 할 거고요. 청년 창업 기업들 대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검증이라든가 교육뿐만 아니고 사업화 지원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 기업 중심으로 이제 인력 채용에 대한 개발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청년 인재 이어드림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청년 개발자들을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스타트업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제조라든가 아니면 특별 보증 그다음에 뭐 그 주택 그 공공 임대주택 보급할 때 청년들에 대한 특별 공급 등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창업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변을 확대하는 거랑
맞물려 가지고 민간이나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스타트업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민간 대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내고 정부가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 뭐 잘 아시겠지만 팁스타운 또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민간들이 먼저 이제 혁신 스타트업 선별해서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DNA,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부분에 대해서 청년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청년 사관학교를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군산 지역에도 아마 3개 정도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도 금년에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코스닥 상장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역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밀착형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들을 계속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컴업 행사를 통해 가지고 창업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른 부처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K-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저희들이 청년뿐만 아니고 하반기에 이제 그 시니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40대 이상 그 청년이 아니고 40대 이상 그 스타트업들의 지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 3개년 계획이라고 중장기 전략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벤처붐의 어떤 그런 열기들이 계속 그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오늘뿐만 아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그 스타트업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거랑 현장에서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받으면서 또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든지 개선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3개년 계획 수립하거나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청년들의 안티옥 센터장입니다. 그 오늘 청년들의 귀한 분들이 소중한 시간들 내주셔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서 이 귀한 분들 모시고 미래나 희망을 꿈꿔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안 움직입니다. 잠깐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통신이 됩니다. 예, 현재 군산의 산업 구조에 대한 현황을 먼저 보셔야 군산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되면서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속에서 주요 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현재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산업의 변화가 큰 관점인데요. 저희 군산도 마찬가지로 이 소용돌이에 좀 빠져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지역혁신 인프라, 지역경제산업 육성 사업,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청년 정책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지금 지역에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산업도시와 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가 필요한데요. 이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또 추진 배경이나 선정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산의 산업 구조가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하청 구조였던 것이 일반적인 지금 저희의 군산의 현황이었습니다. 이런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으면 훨씬 더 혁신하고 또 지역의 산업의 위기가 빠져지지 않았을 건데 저희가 조금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이런 대기업 두 개의 축, 현대와 GM 공장에 대한 현황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와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4,786명이 2018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까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4,728명이 청년입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가 99%, 전체 군산 인구가 중인구의 99%가 청년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또는 이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산이 그런 대기업 중심의 큰 산업에서 저희가 현재 새만금의 전기 자동차, 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조선업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산업이 변화와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각한 로컬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의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들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을 기반한 창업, 그리고 기술 창업 중심의 지원 강화, 그리고 관련 지원 기관의 역할 분담과 연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불과 이제 2년 됐고 해수로 3년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도 아직 설립된 지가 2년이 안 되었습니다. 네, 이 인근에 지금 보시는 로컬라이즈 군산도 그렇고요. 군산대 상업지원단, 그리고 수제 메이드마켓, 수제 창작 플랫폼, 또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센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의 창업 쪽,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의 창업 쪽, 저희 청년들 청년센터 창업센터,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단의 또 창업 쪽, 그리고 군산 콘텐츠 팩토리 쪽의 창업, 또 행안부의 희망 키움 프로젝트로 해서 또 창업 쪽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같은 것들이 불과 2년 만에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발빠른 대응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 2년 안에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군산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 단위 또는 기업, 민간 기업, 그리고 정부, 중앙정부 단위,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런 생태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생태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인 생태계를 하나씩 만들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중앙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인프라들을 협력을 통해서 발빠르게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지역 중심 대학인 군산대가 있기 때문에 국립군산대가 있기 때문에 군산대가 창업 거점, 지역 거점 대학으로 총장님이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고 지금 창업지원단에서 열심히 지금 서포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고용노동부에서도 창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장년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것들이 하도가 되고 있어서 이쪽 분야의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들이 개소가 되었고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군산대학교 옆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과 50m 옆에 그 콘텐츠 팩토리라고 해서 콘텐츠 분야,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관련된 콘텐츠 창업을 지원하는 또 센터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키움 우리 중앙 그 행안부도 오셨는데요.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기 위해서 그 자금들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네스가 대기업이 또 로컬라이즈랑 같이 협력해서 지역 로컬 창업 혁신가들을 만들고 있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군산은 도시 재생을 잘하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지역 그 사업단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찾아오셔서 청년들 위한 창업 공간들을 만들고 또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협력 모델을 이 구도심의 시장 쪽에 지금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신동이라고 해서요. 여기 군산 횟집 우리 유명한 저 건물 옆으로 보시면 수산물 지원센터들이 있는데요. 그 센터에 해신동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청년들 또 창업가를 위한 공간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현재 혁신타운을 조성하는데 컨셉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생태계가 발빠르게 부족하지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청년들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여성 창업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잼에서 매년 이런 연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트프너십 모니터라는 국제 기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19년 자료하고 2010년 자료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저희 대한민국이 여성 창업가 비율하고 남성 창업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여성 창업가 비율이 12% 정도 됩니다. 19년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20년 자료는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2016년도 16년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현재 여성 창업가의 비율이 5.3% 정도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TEA라고 해서 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라고 해서 현재 18세에서 64세 중에 이 창업 활동하시는 분들, 그 중에 에 대한 지표들인데요. 이 5.3%에서 지금 12%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불과 3년 만에 여성 창업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게 현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기회형 창업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표를 보시면서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들 창업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현재 91명입니다. 불과 1년 한 8개월, 9개월 만에 이만큼 지금 현재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가 예비 창업자로 29명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창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기창업자 중에 91명 중에요. 남녀 비율을 봤더니 여성 창업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55% 정도 되고요. 오히려 남성 창업가들이 45% 정도였습니다. 요콜에서 여성 창업가들이 활동하는 빈도가 저희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 창업가들은 어떤 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봤더니 그 50명 중에 100%를 본다 그러면 현재 서비스 쪽, 일반이나 교육, 전문기술 쪽이 38% 정도 됩니다. 뭐 디자인, 정리 컨설팅, 스포츠, 뭐 브랜딩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음식 우리가 얘기하는 소상공인 쪽이 현재 32%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상공인 쪽하고 서비스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매, 소매, 전자상거래가 현재 26%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군산은 제조 쪽이나 기술 창업 쪽이 현재 여성 창업가들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4%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기술 창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조로 봤을 때는 좀 더 고민을 해보야 될 지표입니다. 그러면 남성은 어떠냐라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성은 41명 중에요. 오히려 제조가 22% 정도 됩니다. 여성 창업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제조 기술 창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 소매, 전자상거래가 24%, 정보통신 서비스 쪽이 44%, 그리고 요식업 쪽, 소상공인 쪽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남성 창업가와 지역의 로컬의 여성 창업가의 비율이 다르구나, 또 그 안에 업종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한 다음에 시사점을 좀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후에 정책 지원을 연계할 때 이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면, 여성들이 실제로 위기 때 굉장히 대한민국 여성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잠재 역량과 경제 활동이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성 창업의 활동에 대한 기회들이 지역에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 보는 것 같이 여성 창업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특성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로컬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여성 창업가들이 약한 부분, 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더 기술 창업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잘 접목해서 약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을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반면에 강점인 여성 창업가들의 강점인 부분들도 역시 이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좀 전에 로컬 크리에이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이 여성 창업가들과 잘 접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새로운 분야, 육성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좋은 역량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사회 진출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창업으로 커리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창업가를 위한 맞춤 정책 지원 강화, 물론 이게 역차별도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논문들이나 선행기술 어떤 부분이 시사점이 있을까라는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이런 여성 창업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향후에는 그쪽 분야도 연구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런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언더독스의 조상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오늘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끝나고 또 토론 때 질문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활기가 조금 줄어든 지역을 다시 좀 재충전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게
문법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잘 로컬이 다시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로컬라이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기존에 그냥 뭐 제가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뭔가 한국이 좀 근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들 이렇게 갖고 오는 방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떠오르는 방식이 우리 것들을 지역화해서 그거의 가치를 조금 갖고 다시 좀 떠올라 보자라는 의미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로컬라이즈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첫 번째 도시로 군산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지역의 활기를 넣는 방법은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공공 영역에서 어떤 정책이나 행정적인 노력들 그리고 기업이 가서 정말 대규모로 발전하는 방식들. 근데 언더독스가 제일 잘하는 방식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가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창업가들이 뭔가를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부터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랬을 때 요 세 개가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군산에서도 아까 그 꼬막공방 대표님처럼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은 창업가들을 만났지만 군산으로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년들한테 목돈이 주거기 때문에 계속 머무르려면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에 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기도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적으로 또는 살아가는 측면에서 조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축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워크, 일할 수 있는 곳, 스테이, 머물 수 있는 곳, 런. 제가 잘하는 게 창업 교육. 플레이는 재밌어야 된다라는 걸로 로컬라이즈 군산을 2019년 1년차 시작을 했고 올해 3년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에는 사실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엔 코워킹 스페이스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자리가 텅 빌 정도로 뭐 카페에 가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군산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너무 좋은 공간들이 있지만 예상외로 조금 중소규모의 도시를 가더라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생기기 전이었어서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영 5길 104-4 이성당에서 한 1, 2분 거리에 있는 곳에 그 건물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창업가들이 좀 24시간 다 활용하면서 일하고 교육하고 또 MVP 테스트도 하고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요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외에 저희 대학교 때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자리 예약 못하면 이렇게 널뛰기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일들이 좀 많았었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창업팀들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지역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공간 조성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바로 옆에 이게 저희 공간이고요. 바로 옆에 여기는 게스트하우스인데 군산에서 뭐 이렇게 선발한 분들은 당연히 군산에서 살 수 있었지만 오신 분들은 여기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야 되는 것도 두 가지 유명한데 하나는 여기서 창업하려면 봐야지. 두 번째는 저희는 어쨌든 군산에 조금 정착하는 것도 목표로 봤을 때 정이 붙어야 조금 정착도 가능하다 봐서 물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또 게스트하우스 2동을 빌려서 남녀 좀 생활하게 하면서 그렇게 좀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은 저희가 카페로 구성을 해서 교육, 그다음에 뭐 강연, 행사 등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보시면 이렇게 셀렉션 샵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팀들이 만든 제품들을 이제 구매하고 좀 볼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유리를 해서 좀 예쁘게 해놨는데 최근에 통유리를 해놨더니 조금만 보여도 신고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갖고 또 이렇게 1층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커피 같은 경우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사실 여기 카페를 만드는 것도 처음에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새로운 곳이 들어서 카페가 잘 돼 버렸을 때 지역하고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신경을 쓰면서 공간을 조성했고요. 2층은 코워킹 스페이스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꾸몄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방이랑 회의실인데 아까 목돈 필요한 게 사실은 주거도 있었는데
그 초기 창업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심 먹는 메뉴가 계속 바뀌는 것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해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결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옥상 이렇게 꾸며서 좀 팀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좀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기능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2년차, 3년차 되고 나서 어떤 창업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이렇게 정착을 해서 힘들 때 그냥 저 공간 보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저희 가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조금 이렇게 심리적인 공간으로 창업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성된 팀이 3년간 26개 팀인데요. 그 첫 해가 지나고 나서 좀 고민을 했던 게 매년 새로운 기술을 선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팀들을 유지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하고 있는 SK E&S 그리고 사회연대인이랑 같이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만난 팀들을 계속 좀 지원하는 형태로 가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 중에 이렇게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팀, 뭐 3-4팀이 나가고 다시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26개 팀이 쭉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 팀들이랑 계속 교육을 해 나가면서 첫 해는 그 성과물로 그 이제 지역에서 좀 축제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를 알리는 역할들을 조금 했었고요. 네, 이렇게 마켓들 투어를 하고 축제를 만들었던 체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년차 때는 이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방식을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군산을 보내드려요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랑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좀 축제를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군산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좀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좀 팀들 지나갔던 팀들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해 저희가 저희 공간 하나로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기존에 공간을 갖고 있었던 팀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새롭게 공간을 구성한 팀들까지 해서 이렇게 로컬라이즈 팀들이 공간을 좀 운영을 해가고 있고요. 좀 하나 아쉬웠던 거는 기존에 이제 공간을 이미 갖고 있는 군산 팀들 제외하고 신규로 들어온 팀들이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 욕심으로는 이 타운 중심으로 팀들이 좀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임대료의 문제들, 그래서 조금 흩어진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 때 지도로 보여드리기에는 이게 훨씬 또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팀들이 각자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좀 사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로컬라이즈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고 사기다. 공간에 아무던 청년이 없지 않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럼 다 일하러 가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각자 공간을 마련해서 떠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창업 활동들을 잘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좀 교육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어쨌든 이게 한정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한 자원들을 활용한 유사한 고객들을 타겟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끼리 좀 많이 협업을 해서 패키지 상품을 많이 만들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똑같이 뭐 숙박을 하고 있는 곳이 그 여행 컨텐츠 여기 있는 팀들 것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팀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조금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 몇몇 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 팀 같은 경우가 그 이제 게임으로 군산을 알아가 보는 팀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도 이 게임 미션 하나하나가 그 로컬라이즈 창업 팀들의 장소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매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팀들하고 하나의 상품을 만든 사례들로 보실 수 있고요. 이 팀은 그 군산에서 김이라는 어떤 반찬으로만 우리가 인지하던 김을 사실 군산에 멋진 여행 상품이 있잖아요. 이성당빵.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산에 있는 그 사촌 남매가 이렇게 또 새롭게 브랜딩을 해서 상품으로 내어놓은 사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팀은 소도시라는 팀은 그 대도시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 중소도시들의 매력을 어떻게 좀 더 브랜딩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또 작은 도시를 브랜딩하는 팀을 저희가 또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뜨레라는 팀은 그 지역의 디자이너신데요. 이게 그 디자이너가 무슨 로컬 크리에이터냐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냐라고 저희도 처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잘하는 디자이너분들은 또 다 서울로 떠나신대요. 그런 점에서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지역에서 지역의 상품이나 지역의 브랜드들을 또 멋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는 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봐주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지역 매거진, 또 지역에서 티 브랜드, 또 지역에서 로컬 맥주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군산에 있는 것들을 군산화하되 그 방식을 좀 멋지게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앞에 들으셨겠지만 꼬막 공방 또 같이 하고 있는 꼬딜레 협동조합 같은 멋진 그런 또 협동조합 사례도 있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산에 나고 있는 최근에 좀 많은 유형이긴 하죠. 지역의 1차 생산물을 잘 브랜딩해서 유통하는 형태로 또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로컬 사업은 워낙 또 전문가분들이 많고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3년간의 경험에서 좀 배웠던 거는 사실 첫 해는 많은 사람들이 좀 지역을 찾게끔 하는 게 우리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광을 잘 만들어야 돼.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1년 차가 지나고 다시 좀 목표를 수립할 때쯤 창업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는 행복해지나 대표님. 그래갖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에 그 여기 와 있는 창업가들이 일단 좀 행복하고 재밌으면은 이 팀들이 계속 남아 있을 거고 그걸 보고 다른 지역에서 군산 가서 이런 거 하면 재밌대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때부터는 물론 많은 방문객들이 군산을 찾아주시는 것도 당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지만 여기 있는 창업가분들이 어떻게 좀 여기서 재밌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창업 아이템들도 처음에 사실 군산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군산 외의 고객들한테 뭔가를 판매하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 그런 팀들도 많았고, 근데 2, 3년 차부터는 실제로 군산 내에서도 그만큼의 니즈와 어떤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된다면 충분히 시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피봇을 하는 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창업이니까 제가 그 안태욱 선생님 수치를 보고 빠르게 저희 팀원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26개 팀이고 총 5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신기하게 27명 이렇게 남녀 비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창업 프로그램이 남자분들 비율이 좀 많긴 한데 저희도 군산에서는 또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이게 왜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